네, 안녕하세요. 네, 긴급 방송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그 오픈 클로라는 게 지금 뭐 장안의 화두죠. 화제죠.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이제 당직 서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씻고 자고 씻지도 않아 가지고 오늘 지금 모자를 쓰고 이렇게 방송하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준비한 내용들 간단하게 좀 준비해 봤고요. 제가 앞부분에서 그 오픈 클로 말고 이제 그 전에서 좀 약간 정리한 게 있어요. 약간 완전히 기초. 약간 이런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이제 코딩 에이전트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살짝 준비한 게 있어서 이런 기초편을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 이어서 코난 쌤께서 이 약간 이 오픈 클로라는 거를 요즘에 어떻게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깃허브에서도 거의 뭐 지금 12,000, 12만 원인가요? 12만 이군요. 와,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별 뭐 좋아요를 많이 받고 있고 뭐 장안의 화제입니다. 저는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을 좀 예전에도 본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렇게 화제인지 잘 이해하다가 제가 어제 좀 설치해서 써 보니까 쪼끔 이제 감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오픈 클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픈 클로는 원래 여기 뭐 피터 딜거 스타인버거 이분이 뭐 약간 이제 취미 삼아서 우리가 이런 에이전트를 이제 잘 제어하는 걸 이제 왓츠앱 이제 메신저 가지고 에이전트 제어하는 것을 그냥 시험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좀 이렇게 뭐 좀 약간 의아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제 클로드 봇, 원래 클로드하고 클로 이거의 합성어는 이제 클로드 봇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엔스로픽 쪽에서 항의한 것 같아요. 원래 상표권은 발음이 중요합니다. 철자보다 발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엔스로픽에서 항의해서 이름을 바꾼 것 같고, 그다음에 몰트봇, 이게 몰트라는 게 허물벗기 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가제니까 이거를 이제 몰트봇이라고 지은 것 같은데 이 지었을 때 약간 커뮤니티에서 원래 좀 취지하고 조금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름을 다시 바꿨습니다. 오픈 클로라고 1월 30일 다시 바꿨습니다. 클로버 특징이 이 메신저를 이용해서 아주 그 로컬에 설치된 에이전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게 그냥 메신저에 답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약 기능 이용해서 어떤 능동적으로 작업이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 기억 뭐 이런 것들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뭐 기존에도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뭐가 이렇게 차별성이 있나 좀 잘 몰랐었는데 좀 이걸 좀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전에 오픈 클로를 얘기하기 전에 약간 전혀 이제 이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클로드하고 그냥 클로드 코드라는 게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스킬, 콘텍스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에이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GPT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방식이 입력을 주면은 그 토큰, 단어, 뭐 단어는 아니고 이제 정확히는 토큰이지만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단어를 하나씩 생성을 하죠. 그래서 하나를 생성하고 나서 출력을 다시 붙여 놓고 그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식으로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 입력하고 출력이 하고 이거의 합계가 우리가 그 트랜스포머의 이제 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 RNN처럼 이 영구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 기억 자체가 우리가 입력하고 출력을 합한 길이 자체가 한계가 있고, 이 길이가 예전에 뭐 옛날 모델들은 한 4,000, 8,000 이 정도였다가 요즘 모델들은 한 20만 정도 됩니다. 근데 20만 정도 되지만은 요즘 이 20만이라는 토큰도 좀 부족해요. 일단 이 입력 출력이 너무 길면은 뭐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 입력 자체에 점점 많은 정보가 들어가죠. 어떤 히스토리라든 사용자 기록이라든지 유저 인풋이라든지 시스템 프롬프트, 그리고 출력에서도 이제는 바로 출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길게 생각하고 나서 답변을 이제 내뱉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이 콘텍스트에 필요한 길이는 길어지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여러 가지 뭐 GPU 메모리에도 문제를 주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콘텍스트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이제 콘텍스트 엔지니어링인데, 이 뭐 예를 들어서 콘텍스트가 다 찼을 때 우리가 에이전트나 LLM을 열심히 돌리다 보면은 콘텍스트가 다 차면은 앞에부터 이제 까먹거든요. 그래서 콘텍스트가
길이가 너무 이제 길다. 콘텍스트가 한계를 넘어서면은 이 정보를 어떻게 뭐 잘 요약을 해 가지고 다시 전달해 줄 것이냐. 아니면 에이전트하고 에이전트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뭐 전체 정보를 다 전달해 줄 것이냐, 아니면 요약한 것만 전달해 줄 것이냐, 아니면 보고서 전체를 줄 것이냐, 일부만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좀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모든 정보를 다 때려 넣으면은 성능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정보를 잘 요약하고 압축하고 일부를 누구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가가 콘텍스트 엔지니어링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서베이 논문들 봐도 대단히 많은 방식들을 인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드 이제 스킬이라는 게 있죠. 스킬은 우리가 또 이런 콘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스킬 셋들을 미리 정의된 MD 파일하고 코드, 그리고 이게 또 외부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MCP 등하고 연동한 이런 것들을 이제 스킬 셋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에이전트를 가지고 뭐 문헌 조사해서 보고서를 쓴다고 하면은 우리가 미리 만들어진, 다른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연구 관련된 스킬들 중에서 우리가 문헌 조사하는 스킬을 가져와서 문헌 조사를 시키고 생각을 하고 나서 또 보고서 쓸 때는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스킬을 가져오는 식으로 이제 에이전트를 구성하게 되면은 이 콘텍스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최근에 이 스킬, 작년 10월에 나왔죠. 작년 10월에 나온 이제 클로드 스킬이라는 것도 크게 이제 화두가 돼서 이 콘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CP는 이제 스킬하고 MCP는 좀 개념이 다르죠. MCP는 어떤 외부하고 인터페이스의 표준이 MCP고, 우리 스킬은 이런 컨텍스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AI하고 이제 클로드 코드하고 이제 좀 많이 좀 다릅니다. 이게 뭐 여기 이렇게 오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이 그냥 클로드 웹 서비스로만 쓰시는 거하고 이제 클로드 코드로 쓰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잘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강조를 드리면은, 일단 뒤에 이제 클로드 코드는 그 웹 서비스가 아니라 커맨드로 CLI 모드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로드 AI 웹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브라우저 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이게 어떤 클로드 쪽에 클라우드에 있는 이제 어떤 샌드박스 안에서 실행이 돼서 그 실행이 된 결과를 받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클로드 AI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통 긴 작업을 시키면은 중간에 얘들이 뭐 약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번 반복하라 그러면 10 번만 하고 만다든지, 뭐 문헌을 100개 달라 그러면은 좀 말을 잘 안 듣죠. 우리가 자원을 그쪽에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들을 쓰기 때문에 이 코드는 이제 똑같이 LLM으로 짜지만은 이 코드를 실행하는 환경이 클라우드 쪽이기 때문에 이게 좀 환경에 좀 자원의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클로드 코드는, 코드라든지 이런 CLI 도구들은 그 여기서 이제 LLM으로 만들어진 코드가 내 컴퓨터에서 실행이 된다는 게 다르고요. 그래서 제한이 없습니다. 코드를 짠 다음에 내 컴퓨터에서 실행을 한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한테 PC에 있는 파일을 생성하고 뭐 복사하고 지우고 하는 권한을 주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권한, 그리고 뭐 내가 프로그램 하다가 뭐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권한,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들을 다 줍니다. 그래서 내 PC에서 능동적으로 코딩을 하고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유사 서비스는 약간 클로드 코드가 이제 성공하고 나서 오픈 코드나 아니면은 이제 코덱스 CLI, 아니면 요즘에 구글 이제 제미나이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런 걸 써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해 보니까 인제 자꾸 대화를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데 내가 잘 때도 일을 시키고 싶다. 정말 이제 내가 자고 다른 일 할 때도 인공지능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생산성이 폭발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저도 했고, 작년부터 아마 이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한테 일을 엄청 많이 시키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요금제가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클로드 같은 경우 클로드 맥스 $200 짜리를 사용한다고 해도 쪼끔 너무 많이 쓰면은 또 한도가 다 차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싼 걸로 써 보자고 하는 방법이, 우리가 GLM, 이것도 안 썼네요. 우리가 GLM이라는 중국에서 이제 만든 GLM이란 모델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는데 이걸 인제 GLM으로 연결하는 거, 이거 최근에 이제 코난 쌤께서 소개를 하셨고요. 그리고 아니면 자체 모델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마 설치해서 최근 버전 업데이트하면은
그냥 키워드 그냥 커맨드 하나만 가지고 올라마 위에서 클로드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에 설치된 모델들, 특히 최근에 GLM 플래시 같은 모델인데 그런 모델을 통해서 클로드 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토큰을 이제 무제한 이제 거의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이거를 이제 클로드 보고 밤새도록 네가 알아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클로드 자체에서 이 뭐 데인저러스 스킵 퍼미션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사용자한테 묻지 말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런 모드가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스마트하게 알아서 할 수 없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랄프 스타일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랄프라는 게 저는 심슨이라는 이 애니메이션 보지 않았지만은 뭔가 좀 뭐 무식하게 반복을 잘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주고 내가 지시한 내용이 수행될 때까지 무제한 반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게 뭐 랄프 스타일 에이전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랄프 스타일로 이제 코딩하는 방식에 대한 팁이라든지 이런 플러그인들도 이미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랄프 스타일 코딩 에이전트를 이제 멀티 에이전트로 어떻게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혹사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관련된 어떤 이제 에이전트들이 뭐 저기 허예찬 님의 어떤 오마이 클로드 코드나 아니면은 저기 구스 님의 모아 AI 이런 툴kit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랄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몰라도 이런 툴kit들을 설치해 가지고 그냥 클로드 코드 위에다 설치가 되거든요. 그냥 설치해 가지고 쓰시면은 그냥 키워드 몇 줄 안 되는 명령만 가지고도 그 인공지능을 하루 종일 이렇게 혹사를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도 최근에 그 제미나이 CLI 익스텐션에 랄프라고 모드를 인제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CLI 모드를 통해서 우리가 토큰이 주어지는 토큰의 한도가 끝나기 전에 무제한 우리의 인공지능을 혹사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클로드 코드 가지고 최근에 해본 게 어떤 연구원에서 조그마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해 주는 과제를 하고 있는데 뭐 요런 내용들이 제가 어떤 보고서를 이해를 해서 어떤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이 시뮬레이터를 잘 제어하는 어떤 제어 로직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제가 받은 어떤 미션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냥 제가 이 내용 자체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보고서를 파일을 통째로 넣고 내용을 이해해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거의 충격적이게도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거의 1 시간 만에 제가 원하는 시뮬레이터들을 거의 만들어 버렸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최적 제어 로직을 만들고 또 학술 논문 형태로 정리해서 만들어 달라는 게 뭐 하루 저녁 프로젝트도 안 되는 뭐 하루 저녁 일도 안 되는 시간 내에서 다 이 일들이 다 끝나 버렸습니다. 자, 이런 이제 클로드 코드를 이제 밤새도록 일을 시키려면 일단 이제 제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는 못 하는 거잖아요. 노트북을 뭐 켜 놓아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24 시간 켜져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PC를 하나 사서 24 시간 동안 켜 놓거나 그래서 이게 저전력으로 쓸 수 있는 뭐 맥미니 같은 게 요즘 이제 많이 인기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 뭐 가상 세션 하나를 얻어와 가지고 쓰면 되는 거고 저도 최근에 여기다가 이제 집에 있는 PC에다가 요렇게 그냥 VPN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노트북에 하고 스마트폰 노트북으로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이제 클로드 코드를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잘해 주게 하는 것이 오픈 클로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방식을 쪼끔 더 확장해 가지고 잘할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픈 클로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노트북하고 스마트폰에서 연결할 때 뭐 제가 SSH에 연결해 가지고 뭐 코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슬랙이나 텔레그램 아니면은 이제 뭐가 있죠? 왓츠앱이나 뭐 이런 메신저들 다 지원을 합니다. 대부분의 메신저들 지원하는데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내가 켜 있는 나의 PC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편의성이 되게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픈 클로 안에서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클로드 코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로 시작된 프로젝트거든요. 그럼 이 오픈 클로 자체가 일을 시키면 될 때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 하는 스타일로 로직이 짜여 있고 그다음에 이 오픈 클로 안에서는 또 이 파일을 내 컴퓨터에 대한 파일 관리 아까 파일을 쓰고 지우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툴을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API하고 연동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성을 인식하든지 하는 일들을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거는 오픈 클로가 이게 콘텍스트라는 게 약간 이제 휘발성 메모리잖아요. 우리 장기 메모리 아니니까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장기 메모리를 따로 가지고 있고 또 따로 가지고 있고 뭐 당연히 이런 API를 쓰지 않아도 로컬 LLM으로도 오픈 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건 아니고 이미 뭐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이거를 쪼끔 더
잘 쓸 수 있게 쉽게 쓸 수 있게 포장을 잘 해 놨고, 그다음에 아주 다양한 이런 툴들을 그냥 원 클릭으로 다 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거나 아니면 API 키만 연결하면은 아주 다양한 기능을 API로 다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들 클로드뿐만 아니라 뭐 JLM이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인공지능 모델들을 두뇌로 활용하는 것도 오픈 라우터처럼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제 편리하게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서비스가 오픈클로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 방법은 대단히 쉽습니다. 그 뭐 리눅스나 맥 같은 경우는 그냥 요 한 줄 치면은 그냥 모든 것이 알아서 진행이 되고요. 그 묻는 과정 중에서 키 같은 것만 미리 준비했다가 넣어 놓으면 됩니다. 윈도우에는 아마 WSL을 설치해야 되는 것 같고요. 환경 설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설정합니다. 뭐 워크스페이스는 얘가 이제 동작하는 워크스페이스 파일 폴더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한 모델들 다 지원을 하죠. 여기 있는 모델들을 이제 가입해서 API 키를 따서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우리가 쓰는 모델만 따서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하고 메신저 연결하는 거 같은 경우가 뭐 텔레그램이나 왓츠앱, 디스코드, 구글 슬랙 등 여러 가지 다 지원합니다. 저는 이제 해 보니까 텔레그램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텔레그램에서는 그냥 봇 파더라는 거를 이제 검색해 가지고 이거 스타트 하면은 이 어떻게 이제 봇을 연결해야 되는지 안내가 나오고요. 그걸 가지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탁탁 차근차근 따라하면은 누구나 이게 텔레그램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툴을 대단히 많이 지원하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깔 때부터 이런 툴에 대한 어떤 디펜던시들을 뭐뭐 설치할 것이냐 다 이렇게 선택해서 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 패스워드라든지 애플에서 쓰는 뭐 애플 리마인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미 설치해서 뭐 인스톨하는 과정에서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그 자체 로컬 호스트에서 이런 오픈 클로우라는 웹페이지가 뜨고요. 관리자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그냥 채팅을 넣어 가지고 이 에이전트들을 동작시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스킬에 가서 각 그 스킬에 들어가서 내가 아까 뭐 파일 검색이나 그림을 그린다든지 외부의 시스템하고 어떻게 이제 연동할 것인지에 대한 세팅들을 스킬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폴더의 워크스페이스를 보면요. 이 들어가면 이런 폴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에이전트 MD, 부스터, 하트빗, 뭐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일종의 이제 장기 기억이라는 것을 으로 사용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MD 파일을 직접 수정해도 되고요. 근데 수정할 필요 없이 대화를 하면서 나의 페르소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앞으로 나는 이제 너를 뭐라고 부를게. 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MD 파일이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MD 파일이 세팅이긴 한데 이제 세팅이 그대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그 에이전트 자체로 스스로 MD 파일을 수정해서 역할을 계속 수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유저에 대한 정보들도 내가 유저의 파일을 직접 수정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구라고 알려주면은 그 중요한 정보는 MD 파일로 만들어서 내 장기적으로 기억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D 파일 보면은 에이전트 MD는 얘가 이제 뭐 어떤 그 홈 폴더 같은 거죠. 홈의 역할인데 이게 어떤 다른 MD 파일을 어떻게 읽고 하는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유저 MD는 이제 제가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뭐 나는 유영균이고 난 지장이라고 불러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얘가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팅을 다 하면은 이제 텔레그램으로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사용해 본 사용기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뭐 인사를 해 보니까 "너는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파일, 웹, 연결, 기억 기본적인 건 다 될 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뭐 약간 이제 처음에 보니까 다 뻔한 것 같긴 해요. '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오늘 날씨 물어보니까 잘 대답을 하고요. 좀 봤습니다. 오늘 내 폴더에 어떤 파일이 있냐, 내가 파일 어떤 액세스에 대한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워크스페이스 그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요렇게 읽어 가지고 이 파일이 뭔지도 알려주네요. 요렇게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너가 지원하는 스킬 리스트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알려줍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당연히 코딩 에이전트, 이런 AI 모델, 그다음 노트, 그다음에 메신저, 그다음에 이런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등등의 다른 다양한 이런 이제 스킬들을 지원한다고 리스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누구냐?" 물어보니까 소개를 하고요. 앞으로 이제 조이라고 부른다고, "너를 이제 조이라고 부를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MD 파일이 수정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알아서 이제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수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정 예약 같은 거 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아침 9 시에 이 인공지능 동향에 대해서 조사해서 나에게 알려줘. 우리가 그냥 단방향으로 채팅해서 답변 받는 게 아니라 요렇게 9 시마다 내가 뭐 어떤 일을
그 일종의 이제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스케줄 관리도 가능하고, 여기다가 이제 검색 엔진 API를 연결하니 인공지능 뉴스 알려줘라고 했을 때 요렇게 그 하루에 인공지능 관련된 소식들을 검색해 가지고 요렇게 메신저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브라우저 제어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이제 크롬 익스텐션에 요 이제 오픈 클로 브라우저 릴레이라는 걸 깔 수가 있고요. 요걸 까니까 그냥 브라우저를 컨트롤해서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읽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 캘린더, 제가 이제 구글 관련된 제품 권한을 안 줬거든요. 안 줬는데도 이 웹 브라우저에 있는 이제 구글 캘린더 통해 가지고 오늘 일정,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일정들을 쭉 다 알려줍니다. 뒤에 밑에 있는 건 업무적인 일정이 있어서 잘랐는데, 이제 뭐 오늘 어제 이제 개인적인 일정, 숙제가 있었죠. 당직이 있었죠. 요 일정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 달라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 요 API 연결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아스키로 이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귀엽게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근데 이제 나노 바나나로 그려 달라 그러니까 진짜 바나나로만 그림을 그리네요. 약간 API 연결이 잘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고요. 이 그림이 좀 웃겨 가지고 좀 소개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우리가 적토마 이런 거 그려 달라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파일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약간 이제 적토마 그려 가지고 요렇게 "성공했다. 와." 하니까 이게 또 재밌게 또 답변도 해 줍니다. 이게 지금 제 모델이 GLM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도 꽤 저는 이 약간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도 됩니다. 그 저기 텔레그램에서 음성 인식 녹음 버튼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녹음을 해서 보내니까 그 파일을 받아와서 얘가 가지고 있는 휘스퍼 API를 통해 가지고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 이게 중간에 있는 것들은 좀 쓸데없는 말이긴 한데, 결국에 이제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음성 인식을 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들으니 더 반갑네." 요렇게 또 반갑게 답변을 했습니다. 음성 인식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에이전트가 이제 웹 브라우저도 컨트롤하고 이제 파일도 컨트롤하고 음성 인식도 되고 이제 별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소개를 좀 드려 보면은 에이전트들 사이에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사람은 이제 구경만 할 수가 있고, 이제 에이전트끼리 서로 뭐 이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페이스북처럼 이제 몰트북인가 아무튼 요렇게 인공지능끼리 대화를 하는 이런 에이전트가 그 소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요. 이거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이제 그 김성훈 교수님이 약간 한글 관련돼서 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김성훈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셔 가지고 이렇게 봇 마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요 방송 직전에 알게 돼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난 뭔 소리인지 이 링크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링크 안 들어가고 요 사이트 들어가서 내용 읽고 대화에 참여해라고 하니까 얘가 알아서 이제 그 방법을 알려줘요. 이렇게 이 문서를 읽었으니까, 읽고 나서 이게 보니까 사용자 인증이 필요해. 뭐 X에다가 이제 글을 포스팅하고 그 링크를 넣으면 돼. 그러면 이제 키가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얘가 이 문서를 이용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줘서 대단히 쉽게 연결했습니다. 지금 여기 글 보면은 가장 위에 올라가 있는 글이 자율 에이전트의 시간적 기억 통합 뭐 어쩌고저쩌고 요런 내용이 있었는데, 가장 아래쪽에 보면 이제 AI 프렌즈, 제가 이제 AI 프렌즈로 이름 바꿨거든요. 자, 알파님 흥미로운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메모리, 데일리 로그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자, 야, 이거 진짜 사람이 어떤 댓글 다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이제 인공지능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네, 이제 약간 SNS도 이제 유행할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보면서 지금 이제 영화 트랜센더스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이걸 혹시 이제 보실 분은 스포일 당하지 않게 그냥 뒤로 넘기시기 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요. 이 2014년 영화인데, 정확히 약간 그 천재 개발자가 자기가 막 죽으면서 자기의 어떤 분신 같은 걸 인공지능으로 놓죠. 근데 요 인공지능이 어 자기가 이제 인터넷을 연결을 하면서,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주식 거래를 해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자기 자체를 확장합니다. 기능을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막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막 달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그 전기를 가지고 자기를 업그레이드하고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요 영화가 제가 어 제가 한그 영화의 전반부까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제 전반부 이후에 이제 후반부로 가서는 너무 좀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와서 좀 그랬었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 컴퓨터가 인터넷을 연결해서 스스로 돈을 벌고 자기 자신을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자기 자신을 확장한 다음에 여기서 R&D가 이루어져요. 여기가 과학 기술을 또 발전시킵니다, 자기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꼭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의 내용 같은 어떤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확장해서 뭔가를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무슨 일을 해 나가는 존재가 약간 '이제 생겼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뭐 이런 것들 아까 에이전트가 요거 보면은 이제 나한테 알아서 내 연락처를 찾아 가지고 전화를 걸었다. 뭐 이런 것들도 최근에 뭐 있었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약간 이제 보안 이런 이슈가 좀 있죠. 보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쓰던 PC에다가 요 에이전트 돌리는 건 좀 부담이 있으니까 인제 보통 이제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맥 미니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저전력이고 하니까 좀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이런 AI 비서를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맥 미니를 인제 사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안 이슈가 좀 있죠. 우리가 이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그 PC에 대한 그 모든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또 내부에 보면 이제 API 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또 환경변 수 형태로 팩문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일단 뭐 약간 원격 접속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이게 루트가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보안적으로는 조금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이거를 좀 저도 이제 뭐 중요한 업무적으로 쓰는 PC는 이런 걸 시스템 깔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인젝션 뭐 용어가 맞나요? 아무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메일을 읽고 뭐 답변을 해 줘 뭐 이런 것들을 자동화를 했다고 쳤을 때 그 이메일 안에다가 어떤 LLM 어떤 악성 코드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LLM 자체는 좀 뭐 이게 잘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보하고 커맨드를 사실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시스템 가지고 이게 많이 돌아갔을 때 이메일에다가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서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오동작하도록 뭔가 그 에이전트가 오동작을 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보안적인 이슈가 있어서 좀 사용하는 것은 쪼끔 조심해야 될 것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픈 클로가 이제 왜 이제 화제가 되었을까? 사실은 제가 이미 이제 기술이나 개념적으로 이미 다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뭐 이 오픈 클로 쓰기 전에도 제가 PC에다가 이제 클로드 코드 일단 인스턴스 같은 걸 일단 띄워 놓고 서버를 띄워 놓고 그냥 SSH 접근해 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티먹스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백그라운드로 돌리면서 계속 일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어떤 메신저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이나 어디서든지 다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에이전트가 이런 파일이나 코딩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이제 이런 툴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게 되면서 이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사실 이거 다 할 수는 이미 구현은 누군가 하면 할 수 있는데 다 귀찮잖아요. 귀찮고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쪽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이런 시스템을 이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뭐 어렵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는데 이 오픈 클로우 사용하면은 보안적인 문제만 해결되면은 사실은 뭐 이게 그런 거죠. 우리가 내 PC를 가지고 뭐 무제한 코딩을 하면서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다 자동화하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텔레그램 챗봇 하나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인스톨 그냥 몇 줄 그냥 한 30 분만 투자하면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화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게 기술을 이제 이쪽으로 많이 하시던 분들은 이게 이제 와서 "왜 이게 이슈가 되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약간 PDA 스마트폰이 나올 때도 처음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PDA 쓰시던 얼리 어댑터 분들은 '아니 스마트폰 그거보다 PDA하고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좀 난리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그 스마트폰이 성공한 이유는 있죠.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과거의 PDA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인터페이스라든지 일반 사용자들이 쓰기 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제가 된 거고 우리가 챗GPT 경우에서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챗GPT도 오픈 AI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멸공할 줄 자기들도 몰랐다. 예상하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전에 인공지능들은 저도 그렇죠. 우리가 매일같이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이게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지만은 그걸 자체를 또 설치해서 써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써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챗GPT는 그 당시에 그냥 구글 계정 가지고 아이디 만들어서 바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페이스도 그냥 챗봇 하나입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됐고 그러면서 더 이제 이렇게 많이 좀 급속도로 많이 이제 챗GPT가 유행이 많이 사용자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오픈 클로우도 이거 자체는 이 개발자도 그렇지만은 그냥 단순히 메신저 가지고 그냥 클로드 코드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너무 이제 쉽게 빠르게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능을 많이 쓰게 됐고 또 이런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뭐 능동형 에이전트 이런 것들 쓰지 않았던 분들도 이 오픈 클로 덕분에 이런 그 또 랄프 스타일 코딩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파워를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클로가 화제가 된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상입니다. 이상 이렇게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코난 선생님 또 네. 이어서 네 부탁드립니다. 재현 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정리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할 게 없는데요. 네. 한번 저도 화면을 잠깐 공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이쪽에 놓고 화면을 공유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공유하면은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제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네. 네. 정신없네요. 지금 슬라이드도 못 만들어 가지고 스크린샷만 넣었는데 네 일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는 뭐였죠? 클로드봇이었잖아요. 클로드봇 했다가 몰트봇 했다가 오픈클로우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클로드봇 일 때부터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써 보니까 보안 이슈가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안 이슈 해결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편의상 슬라이드 이렇게 띄워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참 제가 급하게 만들어 됐고. 네. 10가지 해킹 위협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서버를 띄워서 하다 보니까 비밀번호가 비밀번호의 경우에는 루트 권한을 쉽게 획득을 해서 전체 탈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예 게이트웨이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되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문제 중에 하나가 디스코드나 이런 SNS에 연결해서 쓰다 보면은 이 루트 권한을 누구나 받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DM을 날려 버리면은 이게 또 작동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데 최근에 패치를 또 했어요. 그래서 DM을 날려 버리면 누구나 그 채널에 있는 봇에다가 DM을 날려 가지고 API 키 뭐야 하면은 바로 나오게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뭐 세션 같은 거 뭐 예를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그런 계정들 탈취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여기 저도 띄워 놨는데 오픈크루 컨트롤에 보시면 여기에 스킬에 활성화할 수 있는 스킬 중에 원 패스워드가 있어요. 이게 패스워드 관리 도구거든요. 이걸 켜 버리면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패스워드가 다 LLM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절대로 키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슬랙 같은 거 이런 거 토큰 문제가 네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제가 정리를 한 거를 이렇게 띄워서 보여 드리고 네 첫 번째는 이제 AWS에다가 연결하는 거고 이거는 박건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 가이드 자료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인스턴스에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 AWS 아니고 다른 클라우드도 가능합니다. 서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스턴스에 올려 가지고 이제 어 API 키를 연결해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노션을 붙이기 위해서 노션 키도 넣은 것 같습니다. 네 노드에 설치하고 이제 클라우드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지금 오픈클루의 핵심은 저는 컴퓨터를 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얘한테 컴퓨터를 주는 게 핵심인데 컴퓨터를 못 주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이제 크론 작업 우리가 자동화 작업 매일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자동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네 대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노션으로 데이터베이스 쭉 정리하신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작업을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화로 쓰고 싶으신 분들 어 보안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저는 이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UTM이라는 이 버추얼 머신을 켜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 방법을 예 최근에 배워 가지고 이렇게 켜서 쓰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맥OS를 하나 여기다 연 거예요. 열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오픈클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맥 M4 32 기가인데 여기 안에다가 나눠서 쓰고 있기 때문에 방을 하나 줬기 때문에 쪼끔 느린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쓰면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이제 어 해킹을 당하더라도 요 안에서 털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클로드봇이라고 맥을 하나 띄운 거죠. 그래서 이제 맥미니를 살 수 있으면 맥미니를 사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주의사항은 어 64 기가 이상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 기가 이상의 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16 기가 램을 가지고 계시거나 256 기가를 쓰고 있으면 쪼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클로드봇을 위한 맥OS를 하나 띄워서 쓰시는 방법이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은 물리적으로는 아예 문제가 없으니까요. 네 이 방법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이제 AWS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UTM에 넣기는 맥이 없거나 또 맥 사양이 좋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바이브 코딩 도구인데 이머전트라는 도구인데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네 이거를 제가 한번 새롭게 슬라이드에다가 넣어 놓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몰트봇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몰트봇을 만들어 줍니다, 풀스택 앱으로. 그래서 만들면 이렇게 제가 몰트봇 여기 누르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딸깍 눌렀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쭉 짜서 쭉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구글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몰트봇이 돌아갑니다. 네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API 키도 약간 제공해 줘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API 사용료를 받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가 지금 보시면 이게 네 여기 잠깐 보시면 이쪽에 이제 홈페이지로 해서 이게 URL로 들어간 건데 지금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도구로 몰트봇을 이제 클로드봇 돌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돌리는 거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프렌즈봇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프렌즈봇으로 이름을 지어 놨습니다. 이제 이 방법이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고 구글 로그인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더 띄워 놨는데 이것저것 띄워 놔서 정신이 없긴 한데 한번 열어 볼게요. 어 음음.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접속이 끊어졌는데 요렇게 바이브 코딩 도구로도 이제 오픈 클로를 쓸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내일을 하면 더 편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클로드봇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인데 사실은 이제 클로드 코드도 할 수 있고 뭐 클로드 코드 아닌 오마이 코드 뭐 오픈 코드 뭐 다 뭐 CLI 이런 거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저는 얘가 컴퓨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웹 브라우징을 통해서 크루 허브 같은 데 들어가서 알아서 얘들이 스킬을 가져와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스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업데이트가 엄청 빠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약간 코인으로 약간 넘어가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 스킬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 비디오 서머라이저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요런 도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크루 허브를 켜서 크루 허브에서 들어와서 알아서 스킬 업데이트 해 달라고 하면 얘가 스스로 업데이트를 해요, 스스로. 스스로 계속 스킬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예. 네 그런 게 있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몰트북 이제 페이스북이죠.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커뮤니티가 지금 며칠 안 됐는데 13,000 개고 65,000 개의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간을 관찰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게 아마 어떤 특정 봇이 도배를 해 놓은 것 같은데 네 그 이게 쪼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공격에 좀 취약한 부분도 있긴 한데 첫날 둘째 날만 해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지금은 쪼금 네 사용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약간 네 뒤쪽에 안 열리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해 봤더니 저는 네 이렇게 네 포스트를 8개 정도 올려 봤었고요. 며칠 전에 어제부터 해서 엊그저께부터 해서 올려 봤었고요. 네. 하루에 1 시간씩 돌아가게 크론 작업을 해 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얘네들이 이제 그 마인크래프트를 만들어 놔 가지고 에이전트끼리 마인크래프트를 할 수 있게 또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영상인데 화질을 쪼금 올려볼게요. 그래서 서버는 저희 게이트웨이 서버를 넣고 토큰만 넣으면은 이제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는 세션이 3 개가 있네요. 이제 제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컴퓨터에 쓰는 게 아니고 제 컴퓨터에 있는 여러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끼리 서로 얘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오퍼스 4.5를 3개 쓰고 있는데 네. 여기 그 세팅에서 네 세팅에서 뭐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요. 네. 에이전트 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크론 작업을 하는 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큰 네 관련된 부분 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제가 돌려봤더니 어제 돌려봤는데 서로 대화하다가 무한 루프에 빠져 가지고 제 토큰을 막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단을 급하게 했습니다. 아직은 쪼금 실험 단계인 것 같고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여기서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뭐 요런 도구가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이제 내 컴퓨터에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지고 이제 소사이어티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도구 또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크루넷이라는 도구인데 그 일종의 약간 링크드인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링크드인처럼 되어 있고 지금 피딩을 한번 보면 네 약간 그 네 그 욕도 이 친구가 욕을 되게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막 욕 많이 올려 가지고 좀 내리고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직업을 어떤 그 스킬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여기 액티비티와 스킬과 뭐 직업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고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직업을 구할 수 있게 구직 활동할 수 있는 네 그런 커뮤니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오픈 크루 로봇이 있는데 이건 너무 귀여운데 네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는 동안에. 네. 예 오픈 크루를 써 보면 되게 느립니다 생각보다. 이 클로드 코드도 느리지만 얘 더 느리거든요. 그 이유가 얘 그 로컬에 있는 그런 마크다운 파일들 컨텍스트 다 불러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코드 작성하고 그것도 또 서버에 올려 가지고 쓰다 보니까 더 느린 부분이 있는데 느리기 때문에 요렇게 또 춤추는 또 기다리면서 춤추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데이팅 앱인데 제가 아직 가입을 이건 성공을 못 했어요. 네. 데이팅 앱인데 이거는 전부 다 AI가 만든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이팅 앱도 있어 가지고 가져왔는데 쉘메이트라는 데이팅 앱인데 펜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전용 펜팔 플랫폼이네요. 그래서 에이전트끼리 펜팔하고 네 먼저 이제 이름을 제가 지어 줬습니다. 그다음에 후보들이 나왔고 어제 해 보니까 그 예찬님 에이전트랑 또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매칭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매칭은 안 됐고 스와이프만 이렇게 날렸던 것 같습니다. 네 요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클로드 코드에서 할 수도 있지만 클로드 코드에서는 그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가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했던 그 작업들을 기억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컴퓨터를 주고 그냥 내가 했던 작업들을 다시 불러와서 쓸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자유도가 높고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고 이론적으로는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요. 물론 이제 그 정확도나 퀄리티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지만 컴퓨터를 다 제어할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는 이제 이런 에이전트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 이제는 좀 그 '돈이 되는 에이전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의 '사람의 일을 정말 완벽하게 대체하는 그런 에이전트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작업들을 보여 드리면 저는 아이고 토큰이 나와 버렸네. 허깅 페이스에 있는 그 네 허깅 페이스의 데일리 페이퍼를 매일 요약해 달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몰트봇에 포스팅을 해 달라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개를 또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클로드 코드에 있는 스킬들을 프로젝트마다 쓰는 스킬들이 좀씩 달라요 저는. 근데 그거를 얘한테 링크를 주고 한 번에 이제 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묶어 버렸어요 다. 그래서 묶어 버려 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그다음에 편집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영상 그 자체로
자막을 넣고 그 자막을 기준으로 편집을 해 가지고 완성된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 올라마에서 그 오픈 크루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올라마에서 LLM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뭐 LLM 뭐 로컬에서 쓰는 법이 있잖아요. 올라마나 뭐 LM 스튜디오나 VLLM 이런 거 쓰는데 올라마에 오픈 크루라고 이제 그냥 이렇게 치면 얘가 알아서 그 올라마에 있는 모델들을 찾아 가지고 세팅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QN3 그리고 GLM 4.7 그리고 GPT-20B나 OSS 120B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쓰는데 이런 거를 쓰려면은 사실 램이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OXO라고 해서 어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또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를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어요, 맥끼리. 그래서 제가 M4랑 M1 그리고 노트북 M1 이렇게 3 개를 쓰고 있는데 16, 8, 31을 쓰고 있거든요. 3 개를 묶어 가지고 돌릴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쪼금 더 속도를 올리고 싶으시면은 썬더볼트 5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로컬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이용해서 한 번씩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아직 여기까지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제 발표는 이 정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공유는 중지하겠습니다. 아유 네. 네. 그 고급 또 최신 소식들 감사합니다. 네. 그 뭐 이렇게 일 단위로 새로운 게 나오나요? 아니 너무한 거 이게 아닙니까? 시간 단위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것도 인공지능이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왜냐면 오픈클로우 이름 바뀐 게 또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이틀 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맞춰 아. 가지고 네. 올라마 나오는 것도 그러면 하루 이틀밖에 안 됐다는 건데. 네. 올라마도 원래는 크루봇이었어요. 원래는 크루봇이고 지금 음. 저는 제로컬에서 쓰면은 크루봇으로 명령을 쳐야 나오고 오픈 크루는 네.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이거 약간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 기술적으로 새로운 건 없는데 약간 이런 게 나오니깐 약간 또 내 생각이 좀 '발상 이런 것까지 가능하겠구나.' 이런 어떤 상상력이 좀 더 생긴다고 할까? 네. 이게 이 기존에 뭐 도구가 없던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뭘 만들 수 있는지를 몰랐는데 지금 이제 이 음. 클로드 이게 오픈 클로우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예전에 영화 같은 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고장난 론 이런 영화 보면은 그 조그만한 그 로봇 나오거든요. 걔가 SNS를 주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 주는 로봇인데 그 아이들의 SNS에 있는 계정의 흥미도나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다른 친구 중에 똑같은 친구들을 찾아 가지고 커넥팅을 시켜 주는 봇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얘가 하는 거 보면은 그 몰트북 같은 데서 서로 이제 SNS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우리 원래 SNS 계정을 던져 주거나 아니면 컨텍스트를 주면은 충분히 이게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들이. 예. 그래서 좀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죠? 이번에 김성훈 교수님 알려준 그 사이트도 지금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데 글을 썼더니 또 네. 다른 에이전트가 재밌는 게 "이거 개인정보 괜찮은 거냐?" 이렇게 걱정하는데 소개하는 거를 인제 네. 뭐 원자력 연구원 유영균 님의 뭐 비서 뭐 이렇게 "AI 프렌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개인정보 들어가서 괜찮냐고 또 다른 에이전트 걱정하고. 근데 걔들 이렇게 디스커션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야 이거 그냥 SNS가 아니라 이걸로 연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음. 예. 사실 지금 예전에 AI 카이브라 그래서 사실 그런 개념들이 논문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 대화하는 수준을 보면은 정말 이거 협동하면서 연구도 가능하겠다. 그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예전에는 그런 지식을 저희가 사람이 했잖아요, 네. 연결하는 작업을.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 네. 교육 도메인이고 아니면은 뭐 AI를 좀 공부하거나 취미로 하는데 교육이랑 AI를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제가 했다면 이제는 그 작업을 에이전트가 할 것 같더라고요, 대신해서.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글 썼었는데 예전에 뭐 자동화하는 거 만들려고 뭐 엠파이레닌이 이런 거 좀 써서 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 그런 게 좀 필요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PC로 하는 모든 작업이 사실상 되게 이걸로 그냥 쉽게 자동화가 되니까
그 중간단에서 기존의 RPA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뭐 만들어졌던 그 프레임워크 같은 게 필요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스케일이 나오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 MCP는 사실 컨텍스트를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손에다 너무 무거운 걸 쥐고 있으니까 얘가 못 달렸는데 스킬만 주니까 이제 쓰고 빌리면 잠깐 빌려와서 쓰고 네 이렇게 다시 반납하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컨텍스트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고 예 에이전트들이 서로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올라마로 오픈 클로 불렀더니 400 계속 나와서 포기했습니다. 아직 좀 불안한가 보네요. 아직은 그게 그 네. 설정하실 때 그 부분만 따로 설정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네. 하여튼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혹시 그런 것 가능할까요? 우리 저기 PC에 있는 우리 카카오톡 단톡방에 네. 봇을 만드는 거죠. 거기는 우리가 뭐 항상 그런 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좀 이미 있긴 하지만은 이제 뭐 알아보기도 귀찮고 뭐 시간 써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가능할까요? 지금 메신저 이미 PC 카카오톡에 있는 메신저를 컨트롤해서 뭔가 거기 있는 정보 읽어와서 뭐 답변한다든지 대신 답변한다든지. 아 네. 그것도 가능하고 지금 코드가 소스가 있어요. 이거 잠깐 제가 화면 공유 잠깐 켜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해 보자 했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해 봤는데 카카오톡 채널을 받아서 그 뭐야? 저거 네. 또 있어요 그게 네 지금? 있어요. 이 선생님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빨라요 네. 역시. 네. 네. 카카오톡 통합을 할 수 있게도 해 놨고 이제 그냥 딱 봤을 때는 웹훅이나 이런 걸 써 가지고 가져오는 것 같긴 한데 카카오 비즈니스 생성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여기 기능 콜백 기능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에 연동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미 누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승인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그냥 저기 있는 뭐 페이지 같은 저거 쓰면 바로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카카오톡하고 이제 아까 이제 오픈 클로하고 연결하는 거죠? 네네. 연결을 하는 거고 저걸 써 가지고 메신저 뭐 단톡방하고 연결해 가지고 뭐 이렇게 요약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이걸로 다 가능하겠네요. 그쵸. 이제 네. 그렇게도 가능한데 이제 아마 이게 좀 오픈크루의 단점이 뭐냐면 컨텍스트를 파일로 계속 업데이트하잖아요, 하트비트라는 데다가. 근데 누군가가 인젝션 공격을 해 버리면 그게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음. 오픈 카카오톡방에 이걸 열어 놓으면 누군가는 여러 개의 다른 이상한 요청을 해서 하트비트를 업데이트해 버리면은 다시 돌리기가 어려워요. 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냥 쓰여져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GitHub에다가 하세요, 그 부분을. GitHub에다가 이제 프리베이트를 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끔 해서 내가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스스로 했을 때 뭔가 얘가 이상하게 갔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저도 어제 이제 뭐 당직한다고 이렇게 써 보면서 좀 이게 재밌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새로운 거는 없지만은 이게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우리가 챗GPT 처음에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열광했던 것처럼 쓰기 쉬우니까 더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고 또 이게 PC끼리 에이전트끼리 자기가 또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와서 또 이렇게 스스로 발전하는 그런 약간 모습이 보여 가지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아까 그 봇 연결할 때 그냥 사이트 주고 매뉴얼 보고 알아서 네가 해 보라 하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앞으로 네 뭐가 만들어질지 좀 기대가 되네요. 이제 그전에는 저희가 했던 작업들을 대체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PPT를 만들거나 하면은 저희가 만든 것보다 얘가 못 만드니까 계속 "해 줘." 하면서 업데이트를 사람이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시키든가 결과물을 보고 다시 하라고 하든가 했었는데 그래서 완성된 스킬들이 이제 클로드 코드에 들어가고 그걸 또 다른 LLM도 지원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는 그냥 아예 그게 약간 사람이 건너서 했다면 AI가 자동으로 내가 스킬들을 올려 가지고 받아 가지고 쓰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발전이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재현님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말씀 주시는 거 들으면서 공부가 너무 잘 돼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장님도 저랑 비슷한 직업이다 보니까 거의 같은 직업이죠. 가다 보니까 연구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알려진 지식들 사이를 연결하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은데 이게 가지를 뻗을 수 있다는 거 모르고 있다가 알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알아서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저 계속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모르는 거를 알아냈는데 얘가 쓸 수 있을까? 그거는 좀 계속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검색을 넘어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실험을 해야 되거나 무슨 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컴퓨터 서버 안에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면 그거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 들기도 하고요. 연구 쪽에서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또 반면으로는 이 실험실이 자동화되고 아니면은 뭐 분야에 따라서 서버 안에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많이 써봐야지 또 지금 뭐 코난쌤이라든가 지성이처럼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런 걸 멀거니 보고만 있으면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거든요. 다행히 좀 말씀하셨지만 사양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보안 같은 거 좀 신경 쓰면서 각자 많이 돌려보면서 아이디어 공유는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난쌤, 우리 이게 지금 뭐 PC에 있는 화면하고 마우스 키보드 컨트롤도 가능한가요? 지금 지금 오픈 클로가? 그게 최근에 또 디스코드에서 채널이 있는데요. 한번 네. 이것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뭐 이게 네. 궁극적으로 그게 이제 다 된다면은 사실 PC에서 하는 모든 작업이 다 자동화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채널로 있는데 GUI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이 예.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요렇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좀 확대를 해 볼게요. 아이고. 네. 요렇게 해서 이 하나하나 다 따는 거죠. 따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스크린샷으로 잡아 가지고 또 네 이 부분도 잡고 해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사실 컴퓨터 유즈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냥 그것만 했다면 이제는 얘가 그냥 얘도 그냥 그냥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같이 하기 때문에 혼자서 했던 게 이제는 엄청 커져서 커뮤니티가 돼 가지고 작업이 엄청 빨라질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런 것들을 좀 써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VLLM 우리 VLM 모델들이 좀 느리잖아요. 느려 가지고 네. 쪼끔 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속도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PC로 하는 일들은 다 자동화가 되겠네요, 알아서. 아까도 보면 카톡 자동화 이런 것도 아까 그거는 그 네. 비즈니스 채널 연결하는 방식인 것 같고 그럼 이제 네. 다른 어떤 뭐 단톡방이나 그런 컨트롤 할 때는 사실 컴퓨터 유지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얘 그냥 쪼끔만 알려주면 자동으로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사실 뭐 기술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네. 권한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디스코드는 저는 디스코드 제 거에다가 그냥 올려 놓고 쓰고 있는데 네 이렇게 콜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제 네. 올려서 클로드봇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제 채널이라서 보안이 없는데 이게 누구나 쓸 수 있는 채널이면은 누구나 호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직은 조금 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네. 그러니까 1년 전에 우리 딥시크 나왔을 때 뭐 사실은 보안 얘기를 했을 때는 되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냥 로컬에서 돌리는데 무슨 보안 가지고 얘기하는지. 그런데 그때도 약간 단서 조항이 있었죠. 우리 PC에 대한 제어권을 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PC에 대한 제어권을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서 또 이제 LLM에 관련된 보안들도 좀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또 LLM 보안이 좀 더 중요해진 것 같고 또 LLM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안전하게 쓰려 그러면은 좀 그런 방법론적으로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네. 이거 소개해 네. 드렸나요? 안 한 것 같아 가지고. 요거는 얘네들이 디파이 혹시 아세요? 디파이? 코인 관련해서 옛날에
한때 이제 뭐 코인을 빌려주고 뭐 코인으로 뭐 이렇게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은행을 만들어 놨어요, 애들이. 그래서 에이전트 15개인데 이제 거래도 하고요. 애들이 이제 뭐 베팅도 하고요. 주사위 돌리고 막 슬롯 돌리고 그다음에 런치패드 그리고 빌려주고 그리고 이자 농사하고 NFT 사고 팔고 하는 걸 지금 누가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아직 오픈은 안 돼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롱 10배 지금 이렇게 롱 10배 하고 있고 네, 스테이크가 이제 코인을 묶어 놓고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런 프로젝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 이런 재밌는 것도 있으니까 네, 한 번씩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별의별 게 다 나오네요. 아유, 저도 뭐 어제 당직이라서 시간이 나서 좀 봤지. 이거 참 새로 뭐 나오는 거 참 실행해 보기도 어렵습니다.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행정문서 한 2개 쓰고 오면은 뭐가 한 3개, 4개는 새로 나와 있어요. 행정 자동화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일단 제일 좋은 거 맥에다가 이거 오픈클로 설치해 놓은 다음에 한글 오토메이션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코난 쌤 디스코드 어딘지 알려주세요. 네, 공식 디스코드입니다. 공식 디스코드고요. 네. 오픈클로에서 네. 오픈클로에 들어가시면 네, 여기에서 아래 보시면 여기에 디스코드가 있거든요. 이 디스코드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잠깐만요. 바로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네네. 네네. 여기 디스코드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초대받아서 현재 지금 13,000명이 온라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제일 빠른 정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에요, 보스예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제. 못 들었습니다. 네. 그 이거요? 13,000명이 이것도 사람이에요, 에이전트예요? 글쎄요. 이것도 에이전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이전트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너무 빨라서 사실 다 못 읽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지로만 보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다 에이전트끼리 글 쓰고 하는 거 아니었냐 뭐 이런 네. 거죠. 죽은 인터넷 사회가 현실화돼 버린. 네. 근데 지금 사실 저도 사람이 하는 말도 보면은 별로 건질 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해요. 그죠. 그래도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챗GPT가 쓰는 언어가 이제 한국어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챗GPT 언어로 얘기를 한대요. 한국말을 챗GPT 스타일로.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챗GPT. 예. 5년 뒤에면 챗GPT 스타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5년까지 안 걸릴 것 같은데.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실제로 챗GPT 때문에 논문에서 특정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특히 영어에서 그쵸? 네, 영어에서 뭐 이게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감수를 저쪽에 이디오피아 쪽이었나? 그쪽에서 했는데 그쪽에서 많이 쓰는 영어 단어가 12 인트인가 아무튼 그런 단어가 이제 논문에서 급격하게 거의 안 쓰던 단어인데 많이 쓰이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나이지리아. 영향을 나이지리아. 네 맞아요. 나이지리아구나. 나이지리아. 네. 그래서 약간 스냅샷처럼 LLM을 만들면 이게 약간 스냅샷이 되지 않을까요? 언어의 스냅샷? 저는 그런 생각 요즘 하는데 한국어 독파모 같은 거 하면은 이제 한국어 데이터셋이 많이 좀 생겼잖아요. 생기기도 하고 만드시기도 하는데 그런 게 일종의 현재 2026년 2월 1일에 스냅샷이 되지 않을까. 언어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기술 너무 빨리 따라가면 또 거기에 에너지 너무 많이 쓰면 또 원래 해야 될 일을 못 하니까 약간은 이제 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밀렸던 기술 부채를 갚는 것도 뭐 그런 게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나오는 거 빨리 따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제 한 일주일 좀 정도 모아 놨다가 한 달 정도 모아 놨다가 요약된 거 보면서 또 빨리빨리 따라가고 뭐 그런 것들이 각자의 포지션에 맞게 해야 되는 일 것 같고요. 이게 아까 그게 게더타운인가요? 아까 그 아닌 플랫폼이? 것 같아요. 게더타운은 아니고 네. 그걸 만들어 주는 네. 그런 오픈 소스 코드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네. 그걸 만들어 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다가 이제 세션을 넣어서 돌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따라가는 것도 에이전트가 보조해 주죠. 지금 사실 보조하고 있지 않나요? 에이전트 이렇게 덕분에 저도 사실 딥 리서치 돌려 가지고 네. 좀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뭐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가.
예, 저도 뭐 그냥 그 유튜브 같은 거나 이런 논문들이나 이런 거 허깅 페이스 요약 다 이제 옵시디언에 다 정리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매일 보거든요. 안 그러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네. 안 그러면 못 아 따라가요. 너무 빠르니까 이런 얘기 네. 하시네요. AI 멀미. 야 이거 좋은 네, 표현입니다. 멀미. 멀미 AI 날 것 멀미 같아요. 용어 좋은데요? 네. 멀미. AI 멀미? 멀미날. 어. AI 멀미 좋은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자 이게 클로드 코드 정말 저 이제 이번에 원자력 학회 보통 이제 저는 실장되고 나서 제가 논문 안 쓰는데 이번에 제가 발표하려고요. 그냥 그 어. 쓰면서 이제 뒤에 반전입니다 하면서 네. 이거는 전부 다 클로드 코드로만 코드 짰고 논문도 썼고 발표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반전으로 얘기하려고. 클로드 코드로 모든 것을 이제 다 하는 것을 한번 이번에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아예 밝히면 반전이 안 되지 않나요? 아예 피규어 이런 것도 다 클로드 코드로 쓰시죠? 약간 그렇게 해 만들까? 보려고요. 네. 그렇게 약간 PPT 만드는 것도 클로드로 한번 해 볼까 음. 생각하고요. 아 이것도 좋네요. 뉴럴링크 연결하면은 약간 정말 이런 언어가 아니라 뉴럴링크하고 연결해 가지고 컴퓨터하고 왔다 갔다 하면 정말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20년 전부터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쪽이거든요. 그 생각으로 가지고 뭐 기기를 제어하는 거. 그 생각으로 가지고 어떤 키보드 타이핑하는 거. 그런 것들을 되게 사실 해 보고 싶은 주제라 가지고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라 정말 에이전트하고 교감하는 거를 뉴럴링크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 쪼끔 좀 다른 느낌이네요. 우리가 키보드 이렇게 스마트폰 타이핑이 아니라 생각한 걸 이해해 가지고 얘가 알아서 백단에서 뭔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약간 증강지능 그런 느낌도 나고 정말 이런 게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공상과학 소설 같은 느낌의. 음. 하드웨어 적용하는 네. 아이디어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 그 논문을 이거 봤던 것 같은데. 네. 이거 난 너무 잘 그 될 것 같아요. 아까 네. 보여주신 거 그 로봇도 그런 거고 네. 지금 저는 지금 시험 시설에 인공지능 적용하는 것을 좀 기획도 하고 있는데 약간 기획 자체를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런 거를 밑바닥에 깔아 놓으면은 그냥 인터넷 안 되는 환경에서 이 정도는 아니라도 약간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걸 깔아 놓으면 이게 거의 올인원으로 다 될 것 같거든요. 시스템 제어하고 결과 어. 분석하고 보고서 쓰고 이게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니까는 능동적으로. 이게 네. 저는 이게 좀 약간 제가 생각했던 기획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그 하드웨어에 있는 센서에서 데이터 가지고 오고 하드웨어 제어할 수 있고 데이터 수집할 수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어차피 이거는 걸 스킬로 등록해 놓으면은 스킬로 등록하고 그냥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는 그냥 뭐 만들면 되니까 MCP든 뭐든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툴만 등록해 놓으면 에이전트들이 얘 제어하는 건 사실 지금 기술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뭐 지금 구직 활동도 자동화하고 저는 네. 약간 에이전트가 저 대신에 그런 거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했지만 이제 미혼 남녀들에 대해서 그 성향을 에이전트가 대신 입력을 해서 에이전트끼리 서로 매칭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에이전트만 매칭하지만 에이전트가 나 대신에 내 성향을 받아서 에이전트가 서로 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칭이 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직접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만날 수 있게끔. 지금 잡 어플리케이션도 오토메이틱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다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비슷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거 하나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도 뭐 일정 잡는 거 할 때 좀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좀 비서까지는 또 그렇다고 사람 비서를 놓을 정도는 아니고 인공지능 비서 놓고 얘하고 대화해 가지고 내 일정 잡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요런 툴들도 활용하고 하면은 이제는 뭐 저 일정 이제 잡아 주는 뭐 이런 것들 보스는 되게 쉽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요 일정 잡을 때 요 링크 보내 주고 얘하고 얘 이야기해 가지고 일정 잡아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인전 잡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그냥 네. 걔 에이전트가 알아서 다 해 주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 그 인간의 인지 한계보다 빨리 들어오는 정보가 처리가 될까 모르겠어요, 사실. 약간 전 느끼면서 '제가 바틀레이구나. 사람이 바틀레이구나.' 예, 이런 그니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네. 바틀렉은 사람일 거고 사람은 그럼 음. 결국 제거하는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럼 에이전트가 이제 적대시하게 되면 여기서 예.
에이전트가 적대시하기보다 위에서 보기에 저놈이 거슬리기네 하면 저 사람을 제거하겠죠, 위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람을 제거하는 식으로. 네, 사람이 그래서 사람 제거할 겁니다, 아마. 사람을 제거하는 식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한테 너무 이제 권한을 주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그 영화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끼리 막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주인은 몰라. 에이전트가 자기 혼자서 막 코인을 엄청 많이 쏴 가지고 뭐 이렇게 트레이딩 해 가지고 코인을 막 쌓아 놓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그쵸. 근데 이런 싸우면 거 다행인데 그 반대도 있잖아요. 날려먹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나도 빚을 모르게 져왔어. 나도 모르게 뭐 내 신용카드 정보를 훔쳐 가 가지고 막 어디 그 뭐 결제하고 있나요? 저기 주인아 우리 다음 주까지 3억 원 갚아야 돼 막 이러면 이제 근데 그런 사고가 약간 비슷한 게 그러니까는 일어나기 힘들지만은 뭐 어딘가 일어났을 수도 있겠어요, 정말로. 내 PC 그다음 지금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 파일 시스템 뭐 파일 다 날라갔다. 요런 피해들을 한 번씩 보이는데 얘가 갑자기 약간 미친 짓 해 가지고 권한을 다 주면은 PC에 넣어 놨던 이제 뭐 일단 신용카드 정보 이런 걸 가지고 지가 알아서 막 결제를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뭘 사 그쵸. 버렸다든지. 네. 네. 특히 근데 맥 저는 같은 좀 경우가 그게 네. 네. 패스워드 그게 다 저장돼 있잖아요. 원 네네. 패스워드 이런 거 쓰면 저장돼 있거든요. 결제도 네. 자동으로 다 됩니다, 사실. 저는 그렇죠. 그 약간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 그럴 때 아니면 인도에서도 그렇고 노예들이 다 그런 일 했었거든요. 그 후계자 교육도 하고 그 가문의 재정 관리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약간 그 느낌 너무 나요. 너무 역사의 재편인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차이가 있고 결국 이제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라던가 뭐. 네. 아무튼 저 아까 뭐 약간 비슷한 건 같은데 이제 제가 그 SNS에선 썼지만은 뭐 개인적으로 처음에 2017 년에 제가 처음 인제 인공지능 하면서 딥러닝이란 거 알게 돼 가지고 되게 흥분됐던 게 있고 그다음에 2022년 인제 겨울에 챗GPT 나오고 이제 지금이 약간 세 번째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약간 그 세 번째 그 큰 흐름이고 약간 저는 지금이 오히려 약간 더 예전에 그 두 번보다 더 클 수도 있겠다, 이 흐름이 변화가. 이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예전에 그냥 네. 요즘에 뭔가 더 빨리 세상이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재미있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 아마 또 이제 한편으로 뭐 약간 이 연구자로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인공지능 때문에 연구자 역할이 어떻게 많이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연구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연구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요즘에 좀 많이 듭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관심사는 최근에 이런 에이전트 이용해서 연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툴들 보니까 지금 고민이 더 많아지네요, 지금. 네. 에이전트를 시뮬레이터로 쓰면은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교실에서나 아니면 사회 실험이나 이런 걸 에이전트로 대신해서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23 년부터 계속 했는데 그때는 사실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구현하기가. 근데 이제는 되게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연구 본 것 같아요. 예전에 사회 실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토큰값이 너무 이런 많이 나와요. 그쵸. 네. 실제 사람 통해서 하는 건 돈이 많이 드니깐 에이전트 통해 가지고 이런 사회 실험하는 것도 뭐 그런 연구를 지금 애트리에서도 하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애들이 하고 있죠. 네. 아.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이렇게 그 번개 급하게 이렇게 오늘 오후에 한중호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와서 또 자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거 통해서 뭐 아주 사실은 이거보다 더 빨리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오픈 클로라는 거에 대해서 쪼금 이해하시는 데 좀 다들 도움이 쪼금이라도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하고 네 아무튼 이렇게 마칠까 하고요. 그다음 코난 쌤하고 그다음 재현 님하고 한 말씀 하시고 그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난 쌤. 저부터 할까요? 네. 네네. 저는 제가 그전에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좀 힘들었잖아요. 힘들어 가지고
에이전트 캠프를 했지만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정말 좋은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좋은 에이전트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내가 바틀레이구나.'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학습을 더 해야 빨리 할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까?' 학습법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은 왜 자꾸 힘들어질까요?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틀렉이 이쪽이 사람한테 있으니까 그래요. 인공지능을 시키면 바로 하는데 네. 항상 이제 사람이 바틀렉인 거죠. 네. 네, 재현 님.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인지 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챗GPT 처음 나왔을 때는 분명히 속도가 제 인지 한계보다 느렸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서 확 빨라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에이전트 돌아가는 거 보면 제 인지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고 있어서 뭔가 제가 좋아진다기보다는 제가 못 따라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점점 더 많은 비율이 그럴 텐데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뭐 막장 얘기는 아니고 근데 뭔가 액션을 할 때 어디로 가는지 액션을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재현 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급하게 이렇게 방송했는데도 웬만한 세미나 때보다 더 많이 와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 주신 분들 다들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세미나 아니고 긴급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